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홍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오전 3시 28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개강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졌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길 이상 추천 방송은 뭐 이번 주 계속 좋았었죠. 그래서 현재 8%에서 40% 정도 6종목 모두 상승한 상태고, 차익 매물 좀 나오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요. 매매방에서는 제가 21일에 전기차 충전주 말씀드렸고, 어제 급등했었고, 시외가에서도 좀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었던 S트래픽이라든지 뭐 대유 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장중에 10%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텍으로 한 6.4% 11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나머지 종목들까지 해서 어저께도 한 120만 원 정도, 이번 달 한 13거래일 동안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렸습니다. 무료 주식 토론방 참여는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성우하이텍이나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말씀드렸던 종목 대부분 다 급등을 하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매수 중이고 5% 8%대 슈팅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9% 다음날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린 이후로 한 8% 정도 상승했고, 어제는 물론 밀리긴 했지만 어제는 반도체 전체가 배터리 전체가 밀렸기 때문에 어쨌든 적당히 수익을 내고, 또 목표가를 조정하는,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시황 살펴보면은 제가 장중에도 좀 경고를 드렸었죠. 5일선, 21선 모두 이탈했고, S&P 500 20선 이탈했고,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20선 이탈했다. 그만큼 좀 위험한 상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제가 뭐 이 말씀은 계속 드려왔죠. 20선 이탈 시에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하락장이나 폭락장 굳이 뭐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 2400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2380에서 2500 박스권 이룰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380을 만약에라도 이탈하게 된다면 그럼 참 큰일이죠. 230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강한 지금 흐름, 현재도 미국 증시가 좀 보합세 이어지고 있어서 이 정도로 그래도 2월 달만 잘 버텨준다면 3월 달에는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라든지 이런 CPI라든지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일정들이 좀 좋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환율만 좀 잡혀준다면 괜찮은 흐름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많이 팔았죠.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매수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23일 목요일 시황 보면은 코스피는 1.68% 하락, 코스닥은 1.88% 하락.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나 미국 증시가 22일에 엄청난 장대 음봉을 보였었죠. 그러고 나서 현재는 0.3% 정도 보합 중입니다. 현재 새벽 3시고요. 종가 기준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엔디비아 실적에 따라서 엔디비아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게 가치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도 철강주, 농업주 이런 관련된 주들이 다 강했었고요. 조선주도 계속 강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성장주 고점 부담,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성장주 고점 부담이기 때문에 가치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치주들은 이런 것들이죠. 금융, 화학, 농업, 곡물, 조선, 건설, 건자재. 건설도 최근에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4~5% 정도 상승을 했었고, 건자재도 뭐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고요. 조선주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농업 관련된 주인 TYM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향해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곡물도 어제 좀 시세가 좀 나왔었죠.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료들 발생하면서 급등 흐름이 좀 나왔었고, 고려 사업은 2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다 가치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배터리가 강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가치주까지도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디비아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보합세고요. 그다음 비트코인도 지지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좀 무난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어제 급락에 이어서 일정 부분은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뉴스 좀 정리해드리기 전에, 월요일 날 제가 방송하고 지금 수요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화수에 급등을 했었죠. 보시면은 4번 정부 공공기관 의료 AI 도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었고, 그때 셀바셀스케어부터 인성정보까지 말씀드렸었고요. 셀바셀스케어는 어저께 장중에 26%까지 급등했고, 인성정보,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등등
다 시외가 현재 9%에서 5%까지 급등하는 흐름이고 내일 아침에 당연히 급등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5종목 5개 뉴스로 추려드리기 때문에 그 뉴스들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흐름을 이해하셔야지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400번 이상 방송을 하면서 다 증명이 된 것들이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튬주도 그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화요일에는 시세가 안 나왔지만 수요일에 급등이 나왔죠. 리튬 관련된 주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뉴스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뉴스. 참전 대비 러우방 벨라루스가 15만 명의 민방위군을 창설한다는 그런 지시했다는 로이터 통신 21일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또 이제 사료 관련된 주들, 식량 관련된 들이 소폭 올라갔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아직은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추가로 참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긴장감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푸틴이 이제 이틀 전이었죠. 핵군축 조약에 참여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이런 기사들. 그래서 바이든이 B9 그 정상회의에서 언급을 했다. 나토 모든 영토를 방어할 것.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긴장감을 점차 고조시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거는 조금 현대로템은 방산이면서 철도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장후에는 약간 부인하는 부인 공시까지는 아니고 이제 검토 공시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런 방산 관련된 주에 이런 수주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방위 산업 관련된 주 전체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2년 전부터 매번 실적주, 그 다음에 미래성장주에서 항상 원탑으로 뽑는 종목이었습니다. LIG 넥스원 발이 괜찮고요. 캔코와 에어로 스페이스. 그다음에 풍산도 탄약 개발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방산으로도 좀 분류할 수 있고 최근에 차트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SK 시그넷 영국에서 첫 수주 100억 원 규모 초급속 충전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월요일에 주식 매매방에는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고 이제 화요일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흐름이 화수 목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SK 시그넷이 영국에서 첫 수주를 했다. 100억대 규모.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전문 업체인 SK 시그넷이 영국에서 100억 원 규모의 첫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에 밝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주들 좀 정리해주면 디스플레이텍은 상한가 이후에 어제는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휴맥스 홀딩스는 상한가 갔고 휴맥스도 장중에 20%대 상승. 그다음에 알티캐스트, 대유 플러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배터리 쪽이 수급이 좀 들어왔고 폐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까지 순환매로 도는 흐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밤에 아이 아프면 24제 기한 비대면 진료, 이게 핵심 내용이죠. 비대면 진료 제가 이틀 전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오늘 추가적인 재료가 발생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에 소아과 진료와 관련해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영상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진료센터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날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헬스케어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거의 한 5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케어랩스, 라이프, 시민, 틱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M&A 이슈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면은 반도체나 AI냐 로봇이냐 145조의 현금을 들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뭐 재탕기사긴 한데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좀 특별했던 건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보시면은 디자인하우스가 뭐냐? 보면은 반도체 설계 기업인 팹리스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결국엔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그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사화가 많이 된 거는 AD 테크놀로지인데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단독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세력이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오늘은 상한가를 안 갔지만 내일도 급등 흐름 갈 수 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가온칩스는 제가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AD 칩스.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래서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종목과도 일정 부분 많이 겹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율주행 로봇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뭐 문턱이 여러 개 남긴 했는데 어쨌든 기사가 나왔죠. 단독으로 자율주행 로봇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들이 오늘 급등을 좀 했었고요. 보시면은 일정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죠.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좀 재료가 남아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SBB테크가 상한가 갔다 왔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SBB테크의 모회사인 KPF 그다음에 SBB테크 저는 이제 로봇주보다는 로봇 감속기 같은 부품주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로로메카, SPG, 해성 TPC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바일 올림픽이 27일에 열리죠. 이것도 스케줄 매매 가능한 재료인데 보시면은 모바일 올림픽에 뭐뭐 참여하냐면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주들이 부품 관련해서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방산으로는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LRG넥스원, 캔커에로스페이스, 풍산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디스플레이텍, 휴맥스홀딩스, 휴맥스, 알티캐스, 대유플러스 비대면 진료의 셀바스 헬스케어, 케어랩스, 라이프 시민틱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디자이너스 관련된 주,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오스노 테크놀로지, AD 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로봇 감속기, 로봇 부품 관련된 주는 KPF, SBB테크, 뉴로메카, SPG, 해성 TPC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제가 추천 방송 남겨드리는 것들, 매수매도 정보방,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성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